안녕하십니까. 고요습속 쉼터 유치원 교사 최소화입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돕기 위해서는 유치원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이러한 자율과 협력의 교육 생태계의 실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과 협력의 교육 생태계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왜 행복학교 4대 운영과제에 교육 생태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두었는지, 행복학교에서 말하는 교육 생태계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아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 주변을 둘러싼 생태계에서 직접 경험을 통해 체득하는 지역 교육 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교육 과정이 무엇을 일컫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미래, 지역, 자치, 바로 행복학교의 핵심 열쇠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지역은 교육 생태계의 확장을 말하며 교육 생태계의 확장이란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마을이 곧 학교가 되는 튼튼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 교육 공동체와 협력하고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며 미래교육 지구의 연계, 마을 교육 공동체의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자율과 협력의 교육 생태계란 암과 삶이 하나 되는 배움으로 지역의 교육 자원이나 인프라를 통한 배움을 통해 유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핵심 역량들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아들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연계활동 안에서 타자와의 상호작용, 관계, 맥락적 경험 등을 통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협력하며 암과 삶이 하나 되는 배움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아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마을은 지역사회 연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하나의 학습 공간이 되고 삶과 배움이 연결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유치원에서 이루어진 운영 과제에 대한 실제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안내하기에 앞서 이 사례들은 저희 유치원에서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동안 실천한 사례로 모든 유치원에 일반화할 수 없으며 행복학교의 운영 과제는 각 유치원의 교육 철학과 문화를 반영하여 얼마든지 새롭고 창의적이며 더욱 발전된 교육 생태계 활동들로 실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교육 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과정의 학부모님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원은 학부모님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부모님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창구가 생기면 학부모님들 또한 교육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러한 구조가
각 유치원 고유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 공동체의 협력 강화,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에 대한 사례입니다. 고요숲속센터 유치원은 학부모님들이 교육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창구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 동아리를 운영하기에 앞서 사전에 교직원 다모임에서 학부모 동아리 운영에 대한 기본 철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일회성의 힐링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동아리를 운영하는 궁극적 목표는 협력적 관계를 통한 교육과정의 참여이며 학부모님들이 유치원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학부모 동아리를 신청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행복학교의 철학을 공유하였으며 유치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내 아이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시간은 만들어 드릴 수 없음을 사전에 공지하였고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유치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주체가 되어 의견을 내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동아리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5회 이상의 정기 모임을 통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공동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부모 동아리 활동에 어려움이 있던 시기,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음료수를 먹고 싶다는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제차 만들기 학부모 동아리를 모집하였습니다. 먼저 통신문을 통해 학부모 동아리의 운영 방침과 계획을 알려드렸고 선착순으로 학부모 동아리 인원을 모집하였습니다. 학부모 동아리에서 만들어주신 정성이 가득한 레몬청으로 유아들과 다도 활동을 하며 여름의 무더위를 식힐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유치원에 오셔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다도활동 사진과 학부모 동아리 운영 사진을 유치원 카페에 게시하며 교육 공동체 협력의 중요성을 알렸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행복학교의 철학을 이해하고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권장하는 학부모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교사 전학공 모임으로 유아놀이 지원을 위한 풍선아트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유아들이 매우 흥미로워하는 풍선이라는 매체로 다양한 놀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학부모 동아리와 협의회를 가져 유아놀이 지원을 위한 학부모 풍선아트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풍선아트 학부모 동아리는 5회 이상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유치원과 학부모님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고 친목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풍선아트 동아리 1차 연수가 있었던 날 아이들이 하원하는 장소에서 풍선카드를 가득 만들어 선물처럼 이벤트를 열어주신 학부모 동아리의 모습을 통해 학부모님들도 유치원 교육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생기자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학부모 동아리의 선 영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해에서 가장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유치원의 행사를 앞두고 학부모 동아리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협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 학부모 동아리에서
그동안 연수를 통해 배운 풍선아트 기술을 토대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는 유치원 강당을 멋지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강당으로 들어서며 와 하고 한화하는 즐거운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유치원 카페에 게시하여 학부모 동아리의 운영 과정과 교육활동의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교육 공동체 모두가 공유하였습니다. (2023학년도에) 진행된 아이사랑 학부모 동아리 3기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적극성이 최대치로 발휘되어 교육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동아리 운영의 시작은 내 아이에게 동화책을 잘 읽어주고 싶다는 작은 바람으로 시작되었지만 동화구연 연수를 통해 동화구연에 대한 전문성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셨고 보이스 오브 맘이라는 동아리 이름을 만들고 유치원에 방문하여 동화 구연을 해주셨습니다. 동화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과 소통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유아들을 위한 동극 공연을 계획하여 자발적으로 동아리 모임 횟수를 늘리고 열심히 연습하여 유치원 강당에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주제로 한 재미있는 동극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된 보이스 오브 맘 학부모 동아리를 마무리하며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노고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동화 선생님으로 불리울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의견과 함께 다음 해에도 꼭 학부모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유치원 교육 활동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 공동체의 협력 강화에서 지역 사회의 물적, 인적, 인프라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학습 생태계는 마을 교육 공동체의 각 주체들과 유아들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성장하는 토대가 됩니다.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배움은 유아들의 암과 삶을 연결짓고 배움의 공간 확장으로 유아들은 지역의 특성을 알고 무한한 상상력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을 교육 과정 속에서 지역과 공간을 초월하는 경험을 통해 길러진 역량을 바탕으로 나아가 유아들이 미래에 살아갈 모습은 더욱 명확해지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고요숲속센터 유치원은 푸른 숲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물적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지역 특산물 단감 프로젝트에 대한 사례입니다. 유치원 근처의 단감 테마공원을 견학하며 우리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단감 초콜릿 만들기, 단감 파우치 만들기, 손수건 간물 염색 등 다양한 단감 체험 활동에 전 원생이 참여하며 지역 특산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단감 테마공원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이 유아들에게 온전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고요숲속센터 단감축제를 열었습니다. 단감 테마공원을 견학하며 배운 우리 지역 특산물 단감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학교 밖 교육과정을 유치원 안으로 가지고 와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놀이활동들로 단감축제를 준비했습니다. 6세 친구들이 주축이 되어 형님, 동생들을 초대해 우리 지역 특산물 단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단감 율동 공연,
단감을 활용한 놀이, 우리가 만든 단감 요리 시식회 등을 진행하여 우리 지역 특산물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유치원 전 원생이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가 미래에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알고 유아들이 직접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프로젝트를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요숲속센터 유치원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자연생태공원 주남저수지 정화 활동을 12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유아들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쌀뜨물 EM 용액을 만들고 황토흙과 EM 용액을 이용해 수질 정화 작용을 돕는 EM 흑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남 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주변 탐방로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고 EM 흑공을 저수지와 연꽃 단지에 투척하며 유아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 내에서 환경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며 가정과 연계하여 유아들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자연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을 사랑하는 생태적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유치원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활동 사례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한 교육과정 운영은 유아들의 배움의 공간을 유치원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로 더 넓게 확장시킵니다. 지역사회와 교육연대를 통해 유아들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지역의 문제를 통찰하고 해결책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등 체계적인 마을 교육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며 이는 유아들에게 유의미한 배움을 제공합니다. 유치원 근처 공공기관 정화 활동을 하던 중 많은 쓰레기가 투기된 곳을 발견하게 되었고 유아들은 쓰레기산이다 라고 표현하며 교사에게 쓰레기산을 우리 힘으로 치워보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유아들의 제안으로 교사들의 고민이 시작되었고 쓰레기의 양이 방대하고 유해 쓰레기가 많아 우리 힘으로 치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유아들과 이야기 나누고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시간에 쓰레기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인터넷 포털을 통해 창원시 환경신문고 제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유아들에게 이 제도를 안내한 후 직접 편지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쓰레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어야 한다는 유아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그림으로 지도를 그리고 교사들은 유아들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작성하여 공문을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문을 받은 시청 환경과에서 유치원을 방문하셨고 쓰레기 투기 장소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쓰레기 철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는 유아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유지 주인과 동네 주민분들이 협력하여 쓰레기를 모두 정리해 주셨고 시청 환경과에서는 쓰레기 투기 금지 걸개 그림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현재 작은 텃밭이 있고 어미 닭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유아들은 이 과정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일에 대해 인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기관 주남환경학교와 연계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한 사례입니다. 주남환경학교는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생태 환경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남환경학교를 견학하여 주남 생태 이야기, 습지 환경에 대해 배우고 앞으로도 우리가 앞장서서 아름다운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남 저수지는 멸종위기 동물인 가창오리와 천년기념물인 제두루미 등 다양한 겨울철새 도래지입니다. 12월에는 주남 환경학교의 마을학교 선생님께 철새 이야기를 듣고 직접 저수지로 이동하여 다양한 겨울철새를 탐색하는 견학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을학교 선생님의 안내로 보기 어려운 천년기념물 제두루미 떼를 관찰했던 경험은 교사들에게도 유아들에게도 오랫동안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주남환경학교에서 배운 겨울철새 활동을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가져와 놀이를 통한 겨울철새의 이해, 겨울철새 먹이주기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겨울방학을 하면 철새들에게 먹이는 누가 주냐는 유아들의 이야기에 겨울방학을 앞두고 겨울철새를 위해 솔방울, 찰흙 등 자연에서 온 재료를 이용해 철새 먹이 그릇을 만들어 유치원 주변 산책로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개학을 한 후에도 유아들의 관심은 온통 철새가 먹이를 먹고 갔을까? 라는 궁금증이었으며 산책로에 걸어두었던 먹이 그릇에 먹이가 다 사라진 것을 본 유아들은 매우 흥분하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기간 동안 패들렛을 활용하여 가족들과 함께 주남 저수지를 방문하여 철새 보호 활동, 먹이 주기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실천 사례가 유치원 패들렛을 통해 공유되었습니다. 또한 연중 주남환경학교 주말 프로그램을 가정에 안내하여 가족들이 함께 환경보호 활동 및 주남 특색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협력체제를 통해 마을과 유치원이 연결되어 건전한 마을교육 생태계를 형성하며 함께 성장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유아들은 지역이 품고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아름다움에 대해 애정을 갖게 되었고 지역이 베풀어주는 자연 혜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수를 마무리하며 자율과 협력의 교육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세워야 할 주체는 유치원도 마을도 아닌 바로 유아들이 배움의 주체로 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마을에 의한, 마을에 관한 교육이 아니라 마을을 위한 교육 활동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들이 교육 생태계의 주체가 되고 유치원과 마을은 이를 위해 지원해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유아들이 스스로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고 이를 변화시켜 나갈 힘을 키우고 직접 참여하며 진정한 배움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든 유아들의 호기심이 곧장 배움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꿈꿔봅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이렇게 구축해야 돼. 학부모 동아리는 이렇게 운영해야 돼. 이런 사례에 규격하는
우리의 다양한 상상력을 고갈하게 합니다. 각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우리들이 당면한 현실에 맞게 연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래 교육의 중심에 이 연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늘 연구하고 고민하는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